친구 중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보면 실줄처럼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구나. 그렇죠. 네.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 캐나다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롱부츠라든지 이렇게 부츠 같은 것들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종아리부터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덮어줘서 따뜻한 감도 주지만 그리고 무엇을 내기 위해선 너무나 그쵸, 좋은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츠를 장시간 동안 오래 신고 있다 보면 이 발 질환이 생긴다는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발 모양도 병안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동안 뭐 레인부츠라든지 이 롱부츠를 신게 되면 이 생기는 질병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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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부츠를 신으면 되게 멋스러운데요. 우리가 이게 운동화 같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다 감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이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도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땀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질 같은 것들이 퉁퉁 붓고 그러다 보면 거기 부드러운 각질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가서 악취도 나고 그 다음에 무좀균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츠를 많이 오래 신는 분들은 무좀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롱부츠 같은 경우는 종아리를 다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각또각 걷다 보면 이게 다리가 편안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꽉 조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부츠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잖아요. 무거운 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요. 이런 발목이나 발바닥에도 무리가 돼가지고 족저 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여기 티눈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발이 고생하는 게 부츠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렇게 부츠 같은 거를 신고 갔다 오면 저는 허리도 굉장히 좀 그날 아프더라고요. 예, 맞아요. 무거우니까.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라든지 무좀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츠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좋아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또 있을까요? 네. 먼저 부츠를 신고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요. 발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어디에 세균과 곰팡이가 있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닦는데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 그 다음에 발톱 속도 잘 닦으시고요. 발톱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딱 벌려서 다 말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려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부츠를 신고 내가 출근을 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하루 종일 부츠를 신고 있을 때는요. 훨씬 더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내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갖다 놓으시고 갈아 신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부츠를 선택하실 때도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걸로 고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훨씬 더 우리 발이 편안할 수 있고요. 외출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발가락이 막 통증이 있고 화끈화끈 거리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얼른 화장실에 가셔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가서 발에 있는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 중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보면 실줄처럼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구나. 그렇죠. 네.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얼만큼 확장됐는지 그 다음 얼만큼 역류가 되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비수술요법으로는 압박 스타킹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경화주사나 약물요법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하지정맥류를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좀은 종류라든지 이런 특징, 유형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무좀의 유형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좀은 무종 사상균이라는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그게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신발 신으면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이에
사이에, 발가락하고 사이에 나타나는 무좀, 지간형 무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아파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포형.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게 또 터지면 또 무좀균이 더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 그러는 것이 이 수포형 무좀이고요. 세 번째는 각질형 무좀인데요. 우리가 마른 무좀이라고 해요. 증상도 없고 가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무좀이 있는데 이게 각질이 이렇게 덮이는 거죠. 그러다가 발을 이렇게 딱 벌렸을 때 그 각질이 찢어져. 그 안에서 막 피가 나서 너무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무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같이 신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신발을 같이 신다 보면 무좀이 옮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옮죠. 그렇다면 신발에 무좀이 안 걸리게끔 관리하는 이 부츠 관리법을 좀 아시는 게 있다면 네. 하나 추천해 주세요. 무좀균은 반드시 옮겨 다녀요. 예, 그래서 절대로 가족과도 같이 이렇게 발수건 같은 것들을 쉐어해서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신발 안에 아직도 무좀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무좀균은 축축하고 이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이어기로 좀 안을 말리거나 아니면 신문지를 꽁꽁꽁 싸서 안에다 넣어주면 걔네들이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신발이 될 수 있으니까 신문지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무좀약은요, 거기에 있는 곰팡이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주에서 6주까지 꾸준히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나는데 계속 발라야 될까? 최대 6주까지는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했던 하지 정맥류와 이 무좀에 대해서도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제가 무좀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여기 있는 오레가노 오일이에요. 예, 오레가노 오일은 균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무좀은 균, 곰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주요 성분이 티몰 성분이에요. 오레가노의 티몰 성분은 우리가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고요.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인 카바크롤과 테르펜 성분이 피부 사상균과 곰팡이균도 또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레가노를 쓰시면 무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얘는 물에 희석해서 스프레이로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져온 것은 유비퀴놀이에요. 유비퀴놀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특히 얘네들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아프고 쥐나고 막 뒤틀리는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유비퀴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오메가 369, 오메가 3랑 오메가 6와 오메가 9, 이 불포화 지방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69랑 유비퀴놀을 같이 드시면요,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돼서 하지 정맥류의 통증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발 질환 같은 경우는 재발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완치가 된 후에도 이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발 질환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편도염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